안녕하세요. 지식의 미래를 더하다 클래스온 조혜진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세계 유일한 성공 사례라고 하죠. 한국전쟁 이후 100달러 미만이었던 1인당 국민총소득이 불과 70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으니까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만 합니다. 아마도 그 기적이 있기까지는 과학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와 도전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익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회장님 모시기 전까지 회장님이라는 이미지를 뭔가 떠올렸을 때 정장을 갖춰 입고 오신다거나 너무 좀 무섭게 하고 오시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희 오늘 룩을 좀 맞춘 것처럼 청바지를 입고 오셨길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옷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오늘 정장 대신에 이렇게 좀 캐주얼한 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유롭고 싶고 과학기술은 창조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자. 뭔가 오늘 해주실 얘기가 기대가 더 됩니다. 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름이 좀 길고 어려워요, 회장님. 줄여서 과총이라고 불리던데요.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단체 612개의 단체들을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인이 5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500만 명이요? 예, 곧 60년이 돼가는데요. 전 세계에 19개의 제과협이 있고요. 한국 국내에서는 13개 협회 지부가 있습니다. 와, 소속된 단체, 학회만 말씀하셨는데도 어느 정도 규모일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자료 조사만 제가 이틀 꼬박 밤새서 준비를 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보고 읽어도 될까요? 네. 먼저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를 개최하셨고요. 강남 한복판에서 과학기술 축제도 여셨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역순회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고요. R&D 예산 6천억 원 복원 기업,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또 홍보하기도 했고 우주대학교 유치를 위한 활동과 국제 우주 컨퍼런스 참석까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건강은 최고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 회장님의 경력 중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보니까 건축학도셨더라고요. 일단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네. 토목을 하시고 삼청 터널도 직접 하시고 그랬는데 토목이라는 것이 지구를 조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경북 고속도로가 인공위성 사진에서 나오듯이 지구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을 지구에서 살듯이 우주에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토목공학입니다. 그런 것이 새로운 건설의 앞으로의 미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과연 토목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맛보기로만 살짝 부탁을 드렸는데도 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더 자세한 이야기는 런웨이로 모셔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69년도입니다) 잠깐 여러분들 69년도로 돌아가 보시죠. 69년도에는 테레비가 집집마다 있지 않았습니다. 만화방에 테레비를 보러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동네 전부가 모여서 테레비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 69년도에 그때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근데 달에 도착했다고 TV 방송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SF 만화인데 산호라는 작가가 라이파이를 만들어서 라이파이에 우주선이 날아가는 그 그림을 아직 미국에서 나사에서 만들어 놓지 않을 때 한국형 우주선을 만들어 놨고 그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나도 달에 갈까? 달에 가야지. 그 꿈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게 제 과학기술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토목에서 첨단 분야가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주였습니다. 20년이나 앞서서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토목학회장을 했었는데 아니 무슨 토목학회 회장이 우주에 토목 시설물을 만들겠다고 그래. 그리고 다들 영어로는 서스피셔스라고 그러는데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금에 충실하고 지금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꾸다 보니까 전 세계 달 복제토를 워크숍을 한다는 것이 연락이 왔고 그래서 한국 사람 최초로 제가 가서 점점 꿈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사에서는 그 센티니얼 챌린지 컴피티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 경기도 화성이 아닙니다. 마스에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컴피티션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와 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문엑스 컨스트럭션 팀이라는 걸 참여를 해서 페이스 2, 레벨 2에서 전 세계 77개 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그 3D 프린티드 해비tat 챌린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3위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주건설 분야의 전 세계의 1세대입니다.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의 토목과 교수가 얀 워너라고 ESA에서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의 헤드를 했었고 저는 미국과 힘을 합쳐서 아시아에서 우주건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개척자로서 중요한 것은 우주에 대한 관심과 상상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주에 대한 꿈과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요했던 것들은 화성의 유인기지, 달의 유인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한국이 앞서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주항공청을 저희가 개원했습니다. 우주청은 전 세계에는 70개나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늦었지만 저희는 로켓들을 갖고 있는 우주 항공청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주 건설에서도 대한민국이 앞서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주 경쟁 시대의 파트너로서 한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국제 우주대학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유니버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 30년 전 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소연 우주인이 거기 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또 김경환, 황은영 이런 젊은 학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제우주대학교 썸머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이번에 또 중국이 열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정책을 위반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150명에서 200명 그리고 졸업생들이 한 2,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과총이 우주위원회도 만들었고 또 과총이 글로벌 도전 과제,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에너지의 충족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정부와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우주인 고산 이소연 씨를 보낼 때 모든 국민들이 우리도 우주를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참여를 하셔야 되고 모든 국민을 과학자들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회장님 마음속에는 우주밖에 모르는 바보 같으세요. 네. 우주 덕후라고 불리실 만도 한데 또 올해 초에는 미국에서 열렸던 국제 우주 컨퍼런스에 참석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국제 컨퍼런스 현장에 가시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위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 좀 약간 어깨를 좀 펴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인가요? 1월 달에 CES에 모였는데 네. 미국이 1,200
참여자가 참여했고요. 중국이 1,100 참여자가 있고 세 번째로 한국이 800개 참여자로서 그 정도로 위상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 건설은 뭐 나사나 이사에서 다 알아주니까 우주 건설은 최고고요. 우주 건설 분야의 1세대로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우주 건설이라는 분야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고 발전되지도 않았다 보니 뭐 걱정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네. 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뭐 감사를 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감사가 8개월 동안 왔는데요. 마지막에 기관장을 이제 감사하는 걸 8시간 동안 감사를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4시간은 왜 건설기술연구원이 우주를 연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반을 이뤘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가야 되고 그 가야 되는 길을 많은 분들이 앞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취임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기술을 만들겠다. 어떤 의미인가요? 과학은 그동안은 외웠던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외웠고 그런데 신나고 재미있는 것은 그 그림을 직접 그려도 보고 직접 만들어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달마을 반상회라는 과학 축제를 했었는데 네. 달 복제틀을 아이들이 만져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오. 너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조물락조물락하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게 재미있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사실 저는 우리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제가 과포자였거든요. 과학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조금 더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열린 과총을 이끄는 우리 리더로서 어떠한 계획과 또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남에 과학기술 전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테헤란 밸리를 만들겠다. 과학기술 협력 외교를 하겠다. 이런 3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과총을 와보시면 강남의 뒤에는 국기원이 있고 옆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전체를 보면 12,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 회관 밑에를 만약 개발을 하게 되면 45,000평 정도의 과학기술의 전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의 전당에 자연사 박물관도 만들고 테헤란 밸리의 벤처들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특히 테헤란 밸리가 많은 벤처들이 만들어졌다가 판교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이나 또 연세대, 고려대학들이 이제 벤처를 사내에서 만드는 그런 관계가 실리콘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남역과 삼성역 사이에 4.1km 정도 됩니다. 그 4.1km를 저희가 골목을 다 셌습니다. 그래서 세보니까 141개의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벤처들이 지금 6,000개 정도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중소기업부의 팁스라는 모임들이 8개의 건물을 돼 있습니다. 게다가 벤처 캐피탈의 70%가 테헤란 밸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리콘밸리와 유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밸리들을 전국에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밸리들을 이 테헤란 밸리랑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70년도에 원전을 받던 국가, 이제 원전을 하는 국가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ODA 사업이 이 디벨로핑 컨트리를 도와주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기부랑 같이 ODA 사업 같은 테크놀로지 트랜스포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디벨로핑 컨트리뿐만 아니라 디벨롭드 컨트리도 이 기술 교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예를 들면 한국의 학회와
대사관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학회들과 연결을 하면 1년 만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이디오피아와 호주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자들, 과학기술인들은 집단지성의 의지와 힘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 집단의 지성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힘을 합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미래를 보게 되면 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단 모든 사람들이 꾸면 미래를 준비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극을 5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문회 연극반을 50년 동안 했고 대학교는 실극이라는 연극에 제가 극단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돈을 만들고 그 기획을 하고 하는 기획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배우들이 있고 우리가 영어로 스태프이라고 그러지만 동료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적인 그룹에 토목학회, 또 철도학회, 또 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을 한 것이 저희 경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합대학원 원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공학대학이 있고 물리대가 있고 그다음에 아트스쿨이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도 해봤고 또 제가 성공도 해봤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복 입은 남자라는 소설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벤스라는 화가를 잘 아실 텐데 루벤스가 한복 입은 사람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내용 갖고서 꿈을 꿔서 소설을 쓴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그 한복 입은 남자의 주인공이 장현실이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가리켰다는 내용도 있고 과학기술인이 옛날에는 아티스트였습니다. 사이언스 아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다빈치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림도 잘 그렸고 뭐 해부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죠. 앞으로 과학기술인은 여지껏은 깊이 들어가는 과학기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를 따면 좌우를 안 보고 밑에 들어가서 이게 뭘까만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인도 제너럴리스트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학 쪽으로 넘어가면 의학의 모든 셀 이런 부분에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종합적인 과학기술인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에 좀 다가가는 그런 과학기술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창조적인 과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요새 아주 핫 이슈인 벤자민 하드의 퓨처 셀프를 보게 되면 현실과 미래를 연결하고 현실에서 미래에 있는 나와 현재를 얘기를 나누게 되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들, 과학기술인들은 미래를 꿈꾸는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누구보다 사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걸 원하시는 분이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에딘버러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그 페스티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페스티벌인데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 또 노인들까지 다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해부를 해봅니다. 물론 인형이지만. 아, 네. 그래서 거기다가 수술도 해보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대중성 있는 과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의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저희가 작년은 시작이었고 금년은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아니 근데 많은 자치구 중에 왜 하필 강남인가요?
재밌는 건 에드먼버러 축제에 가서 그분들 보고 내가 강남 스타일 얘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선택을 하셨군요. 저도 꼭 눈여겨서 또 한번 그 축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사항은 싸이 가수를 부를 계획입니다만 한번 그럼 한마디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시죠. 싸이 선생 강남 스타일을 강남 페스티벌에 와서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샤! 오빤 강남스타일. 자, 그리고 참 좀 씁쓸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해외 뉴스를 보면 요즘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 경제 한강의 기적은 끝이 났나. 또 많은 경쟁국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마음 아프기보다 준비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가요? 네.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으로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좀 더 끌어올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핵심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의 역할 그리고 기업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력들을 교육시키겠느냐 문제고 세 번째는 꿈을 어떻게 같이 나눠서 미래를 준비하느냐 그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그런 간절한 바람과 기대들이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와 달을 사랑한 회장님처럼 특정 분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우물만 외롭게 치열하게 파고 있을 우리 후배 또 우리 동료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조직의 방향과를 맞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조직에, 기관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꿈을 꾸면 꿈입니다. 그렇지만 여럿이 같이 꾸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들 겁니다. 같이 꿈을 꿉시다. 그러면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용기와 도전의식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소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과 함께 했는데요. 저도 앞으로 과총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또 함께하는 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